예,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약간 놀랐을 것 같은데, 앞서 들으신 오늘의 시그널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게스트 남태우 씨의 랩 버전 로고송이었습니다. 현재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를 열고 있죠.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메일로 접수받겠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을 어떻게든지 좀 추스려하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폭삭 망했기 때문에 해체를 해봤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입니다. 폭삭 망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 SNS에는 보수는 죽었다라고도 썼죠. 당을 추스를 방법, 그분은 알고 계실까요? 정우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정확히 찍혔습니다. 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무효표시켰다는 건 평양군 선관위 위원님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센스로 톡톡 튀는 패기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발벗고 일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상기 청양군 의원 후보는 한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재검표를 주장하고 있죠. 또 한 분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충북 제천시 의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 3개월 직장 생활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최강병기 조대진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종 점수 몇 대 몇 예측하세요? 2대0 가겠습니다. 꼭 이길 겁니다. 예. 네. 네,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이주원 해설위원. 어제 있었던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신태용호의 트릭은 대체 뭐였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월드컵 특집 코너, 오늘은 팟캐스트의 히든 풋볼팀 이주원 해설위원과 박종현 캐스터 출연하고요. 이른바 홍준표 리스트가 화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청산 대상에 관한 글인데요. 네티즌 수사대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데 전효옥 작가는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3부에서 만나봅니다. 무분별하게 지금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저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냉전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팩트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앞서 언급한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 음원 보내주실 것은요. 뉴스프런트 @네이버닷컴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왔는데 이번에 또 이름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당명 교체, 외부 인사 영입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만 시작부터 당내 반발과 혼란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그야말로 자중질환인데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자유한국당 4선 중진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질문을 뭐부터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당 상황이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의원님 본인도 왜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했을까? 원인은 나름 분석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다 못한 것이죠. 예. 또 이것에 따라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정한 심판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이 또 미래 지향성도 지금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실망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당대표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과 막말 이것이 또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선거 기간에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짐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막지 못했던 것은 당대표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요인도 있지만 저는 또 선거 전에 좀 당대표가 이번 선거만큼은 그 당의 얼굴이 돼서 그 선거를 치르지 말고 선대위원장은 좀 덕망 있는 인사로 모시고 당대표는 정말 삼보일배 진정성 어린 그 사죄의 이 본선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 강하게 또 얘기하면은 선거 전에 또 내분으로 비친다고 또 보일 것 같아서 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이 돼서 이번에 참패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지역 투표는 과거만큼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세대 투표가 점점 강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현 야당 쪽으로, 나이 드신 분은 현 야당 쪽으로.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외면받으면 미래는 더 고립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네. 젊은 층한테 다가갈 뭐 비책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비책이라는 건 저희들이 그 청년들에 좀 뛰어들어가서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참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검토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그 세대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20, 30대도 중요하지만 40대 분들이 저희들한테 등을 돌린 것이 또 전 인구 비중으로 봐도 40대 인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40대들이 저희 당에 많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한 그 불만, 불안 또 저희들이 그것을 뭐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의 그 투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전문가들 지적은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 이어지는 평화 분위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비췄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발심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요인이 이번에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소위 남북 회담을 위장 평화 시효로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마치 필요 없는 회담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불안한데 그래도 그런 회담을 통해서 좀 평화를 찾아봐라 이런 기대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당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에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뭐 소위 말하는 자주 썼다고 하는 색깔론 같은 거는 이제 좀 안 먹힌다는 말이 많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소위 우리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이고 역사적인 이런 담판 또는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반도의 평화 공존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색깔론에만 묻혀 있으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계속 외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얘기도 방금 했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홍준표 대표 일선 퇴진도 요구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말 파동이 있었는데 홍 대표가 물러나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지막 막말하겠다 하면서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네티즌들이 그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찾고 있기도 한데 정우택 의원도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뭐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저는 본인이 기차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그렇죠. 근데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는 달리는 기차는 민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심의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짚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본인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9가지 유형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본 게 정확한 건 뭐지만 제가 무슨 낮에 의원총회에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술 주정을 하는 사람 거기에 정우택이가 있다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예, 지금 네티즌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라시 저한테 뭐 비서실에서 준 지라시에 예,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한 그 9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항에 그것이 뭐 정우택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 의원총회 가서 제가 술 주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원내 의원총회를 제가 주재하는 사람이 술 먹고 들어가서 술 주정했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아서 그런 지라시 수준의 아마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당을 빨리 추스려야 할 텐데요. 지금 뭐 각자 초선 중진 다들 서로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당이 제대로 추스려지지 않으면은 계속 국회는 공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이 정비가 돼야 네. 국회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국회 대책도 세워지고 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낸 대책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에 쇄신안 내놓은 거 말씀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당내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성태 의원이 과연 탄핵 후에 이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다른 당에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당을 해체하겠다고 대드는 것은 저는 경우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당이 이렇게 선거 참패에 직면하게 된 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자신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 수습 방안을 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당 해체 문제는 이 당원 단계에 따른 절차라든지 적어도 이건 이 중앙당 해체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가 쇄신을 내놨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중앙당 해체라든가 외부 인사 영입 이런 안 자체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중앙당 해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그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총의를 모아서 내려지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만약 이런 결정이 내린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혼자서 본인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포청천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건 황당한 행동이죠. 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든 아니면 내부 인사가 하든 어쨌든 비대위 꾸려지고 다음엔 조기전당대회 뭐 이렇게 수능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절차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원님도 어떻게 당대표 뭐 차천 타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글쎄요. 저도 한간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현재 무너진 현 상황에서 당권 도전 운운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순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중진 의원으로서 무너진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동료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당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실시간 질문이 올라오는데 청취자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예스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오늘 아침에 정준길 전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당 차기 당대표로 유여혜 씨 추천하던데 정우택 의원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그건 뭐 정준길 전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놓고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제가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또는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선들이 중진들 정계 은퇴라 뭐 책임을 져라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어떤 세대 교체의 입장에서 당의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중진은 무조건 물러나라 하는 식의 인위적인 세대 교체보다는 저는 책임론에 입각한 책임 정치 구현이 저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20대 국회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의원들 간의 지혜를 모으고 화합해가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할 텐데요. 그 자유한국당 일단 수습에 당 내홍 수습에 가장 바쁘겠지만 수습은 수습대로 하면서 여당하고 빨리 얘기를 해서 그 구성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원구성은 원구성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구심점이 과연 있겠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그건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원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당연한 수준이고요. 예.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봉착해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참패라고 합니다만은 25에서 30% 되는 분들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찍었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아마 가장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실망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가 선거 후에 지역을 이렇게 다녀본 걸로는 오히려 격려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일당으로 지금 거의 다 단체장과 의원들로 메꿔진 것을 보시고 그 일당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야당다운 야당 모습을 빨리 찾아갈 때 또 건강한 리더를 세워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갈 때 우리 저희들을 찍어주신 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문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문자 메시지 좀 보고 갈까요? 5134님, 친박 내보내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0507님, 자유한국당은 지역위원장 50%를 40대 이하 청년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도 힘들다고 봅니다. 청취자들이 굉장히 매섭게 자유한국당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8650님, 최고의 방송, 최고의 앵커. 감사합니다. 요거 하려고 앞에 두 개.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장영진 기자 로고송 녹음했습니까?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지 않았나요? 안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오늘 남배우니까 나왔고요. 예, 뭐. 나갈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나올 것 같고. 장영진 기자가 조대진 변호사도 녹음해라 이런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녹음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하신 조대진 네. 변호사 거기 지키질 않고 있어요 아직도. 원래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염색한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머리를 좀 자르지 않았습니까? 미용실을 갔는데 내일이 아버님 칠순이십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칠순 전주에 아버님한테 심리적 데미지를 꼭 그렇게 드려야겠냐고 이번 주에 사죄하고 다음 주에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발만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6.13 지방선거 화제의 인물 한 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군의원 후보가 낙선했다고요? 그래서 네. 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거기 바로 밑에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점이 살짝 점이 찍힌 거죠. 점이랑 인주가 묻은 거죠. 인주. 네. 이걸 무효표 했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됐어요. 네. 이거를 유효표 처리하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표 처리를 하게 되면 동점이 되거든요. 근데 동점인데 보통 동점자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가 이번에 낙선한 청양군 가선거구 민주당 임상기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한 표만 더 있으면 당선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 한 표가 무효표로 결정이 되면서 낙선자가 된 것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 청와대 전 대변인이죠. 박수현 전 대변인이 SNS를 통해서 알려진 공개를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사실 그 전에 미리 밝혀둔 어떤 유효표, 무효표 구분 기준에 보자면 이건 분명히 유효표입니다. 아하.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사실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은 이제 기표가 돼 있고 이물질 같은 게 묻어서 점이 하나 더 찍힌 경우에는 유효표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분명히 이렇게 예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처리됐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EX로 이렇게 하면 유효고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라고 빠르게 투표하세요라고 선관위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 임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유효표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사실 사진이 있으면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만 이 선관위원회에서 소중한 선거권 바르게 투표하세요라면서 유효표와 무효투표를 이 사진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예시를 해서 하나씩 다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사실 거기는 유효표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무효표로 판단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당선 무효 소송입니까? 뭡니까? 소청입니다. 소청은 뭐예요? 이제 선관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요게 그냥 우연히 묻은 게 아니라 조작적으로 이제 기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색칠된 것 같다라고 해서 무효를 했는데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이전의 관례에 의하면 약간 유효표로 다시 바뀔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게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물질이 묻었다든지 손에 묻은 인주가 묻은 경우에는 유효표인데 만약에 기표가 이중으로 된 것으로 판단되면 무효표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기표가 이중으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관위도 한 표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군 의원 선거들은 이게 되게 한두 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도 지금 당선되신 분이 1398표, 지금 낙선하신 분이 1397표 딱 한 표 차이여서 지금 한 표 한 표 할 때마다 소위 어렸을 때 반장 선거 개표하듯이 되게 마음을 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선거는 한 표 차이는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은 이 부여 청양 지역의 지역색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여라든지 청양은 충남의 TK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니까 약간 좀 이 선관위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게 다시 당락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송 가겠죠. 복잡하네요. 역시 이렇게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낙선한 사람들의 낙선 인사. 현수막도 걸고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표 주셔서 떨어졌지만 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낙선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저도 이런 낙선 인사 처음 봤습니다. 이 경기도 고양시 제6선거구에서 낙선한 자유한국당 최성권 후보가 내건 현수막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최성권 낙선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조롱인데? 조롱이죠. 유권자를 조롱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 구로구청.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강요식 후보인 경우인데요. 이 강 후보가 낙선 인사로 내건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 28.1% 고맙습니다. 이것도 조롱에 가깝죠. 낙선 인사에 뼈가 있네요. 그렇죠. 뼈만 있으면 다행이 아니라 이거는 좀 까칠까칠한 가시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물이 더 나은데. 그렇죠. 낙선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니들 잘못이다. 유권자들이 바보라서 그렇다. 당만 바라봤다. 그렇죠. 자신들은 잘났는데 유권자들이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선자와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 가득 담긴 그런 낙선 인사죠.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좀 자유한국당 지도부로서는 반갑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댓글을 좀 확인해 봤어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답다. 또 있습니다. 박근혜도 당선시켰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점점점 이런 얘기인데 뼈 있는 낙선 사례 역시 뼈 있는 댓글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원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는 퍼포먼스였으니까 퍼포먼스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당선된 시의원의 경력상이 논란인데 32살의 나이 여성이고요. 그런데 인구 14만 도시의 시정을 감독할 시의원에 이번에 됐는데 경력이 전무하다. 네. 뭐 직장 3개월 다닌 게 다다. 네. 이건 그래서 비례대표를 1번을 무조건 여성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번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죠 이번에 충북 제천시의회 당선되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네티즌들이 그렇죠. 뭐 공천을 잘못했다부터 시작해서 이럴 거면은 아무나 다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의원을 뽑는데 이게 경력이 너무 미천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부터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이렇게 국민의 대표가 되는데 꼭 화려한 스펙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뭐 1순위에 놓은 것 자체가 어떤 그 공정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조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만 없다면 굳이 경력이 없는 것만으로 자질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에서도 여성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 봤다라고 평가를 했으니 이제 이번에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아니 그런데 이분이랑 같이 공천 받으러 경쟁했던 다른 후보는 굉장히 스펙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분이 지금 경력을 보면 세명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법무법인 오늘 사무주임. 이게 무슨 경력이 되느냐.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글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이런 경력만 가지고 이렇게 시의원의 자격이 있다, 뭐 군의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로서 공천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 충북 제천시당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공천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겨우 나오는 얘기가 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해명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지금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화를 내고 있냐면 뭐 물론 지금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은 비례대표 공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의원 연봉이 꽤 셉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무 경력 없이 여성이고 청년이고 이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하자 그러면 우리 때 취업 못해서 다 그런데 뭐 어떤 조건으로 선택했느냐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경기도 가평에 사는데요 이렇게 좀 촌동네 살아보니까 정말 끼리끼리 다 해먹더라고요. 이게 지역으로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데 토박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심지어 예산까지도 그러니까 그 군청이나 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도 나눠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게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황당한 것은 이 당원들도 이게 요즘에는 왜 권리당원이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골이나 그러니까 이 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막걸리 한 잔 얻어 마시고 당원된 분들, 뭐 고무신 얻어 신고 당원되신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당의 기반 자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소영 씨 갑질 문제가 갑자기 터졌어요. 이게 좀 다들 의아해하는 것은 노소영 씨가 그 재벌 총수 일가답지 않게
굉장히 뭐 털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아서 미담일까요? 그렇죠. 일단 뭐 그 미술계 문화계 쪽에서는 되게 털털하고 성격 좋다라는 식으로 평이 나와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간 걸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또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는 것 같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혼 소송에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음모론이네요. 음모론일 수가 있죠. 이제 뭐 저도 뭐 이혼 소송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혼을 하는 당사자에서는 변호사도 모르고 당사자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추측을 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일 거라고는 뭐 당사자만 아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 다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 기사를 하신 분들 제가 몇 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행 기사로 있으면서 보통 이런 경우 안 당해본 사례가 없다. 어떤 분을 모셨는데도 한두 번은 다 이런 일이 다 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이 갑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사람, 수행 기사를 둔 사람들은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 노소영 씨의 갑질 의혹이 어느 부분은 일면 사실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SK 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혼 소송이라든지 여론전에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게 이혼 소송에 직접적으로 유불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론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외견상으로 보자면은 최태원 회장은 상당히 나쁜 사람이 돼 있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이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렇죠. 완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불륜의 뭐 혼외자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노소영 관장은 나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니까는 여론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장 기자 말에 의하면 수행 기사를 두는 사람들 인성은 다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코너로 모시는. 이거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니고 24시간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심기 변화라든지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심리 변화가 발생했을 때 수행 기사가 갑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모두 문제 삼는다면은 어렵다. 기자님 말이 꼬이는데 지금. 그래. SK로 넘어가죠. 우리. 덥다. 장 기자가 오랜만에 말이 꼬인 관계로 오늘 두 분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픔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옵니다.